자, 안녕들 하세요. 마스크요. 원래 학교는 이거 해제하고 학원은 학원연합회에서 권고만 했는데 저는 왠지 불안해 갖고 마스크를 딴 데도 마스크 다 벗고 하시는데 나 혼자만 우기고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지역을 다니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당분간은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원장님이 벗으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조금만 당분간 더 유지 좀 했으면. 그러니까 노파심 때문에 제가 저 인강도 찍는데 저한테는 클레임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안 들리고 이러면은 클레임이 들어올 텐데 제가 마스크는 썼어도 입만 안 보일 뿐이지 발음은 다 제대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장님한테 내가 혼나더라도 당분간은 저는 마스크 쓰고 할게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여기서 분말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불안해 할까봐 저는 혼자 스튜디오 촬영했어도 마스크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막 그래. 인강생들이 마스크 다 벗고 하시는데 답답하지 않냐 벗으라고. 근데 보시는 분 중에 또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죠? 그냥 당분간 요거 쓰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끝. 이러면 되는 거. 괜찮겠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취득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1월달, 2월달 5주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방세, 국세, 찔끔찔끔 다 했더니 효과가 미미하더라 이거예요. 듣고 잊어먹고.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1, 2월 달은 지방세법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3월부터는 지방세 포인트 나올 거 요점하고 국세 위주로 또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둘로 나눠서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2주 전에 뭘 배웠나 또 다 까먹었죠? 어이구 대답도 잘해. 그런 거는 명절 때 됐으니까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는 것만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124쪽에 보면은 06번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얘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오늘도 하고 3월 달에도 또 할 겁니다. 나올 만한 것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식 하나를 배웠어요. 공식은 뭘 배웠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항상 기본이야. 모든 조세 세금 산출은 이 공식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했으니까 속으로 하세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해야 되느냐? 이건 당연하죠.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취득세야. 그럼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되겠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될까? 등록 당시에 가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얘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으로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되면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10억이 샀다. 그럼 10억에 신고해.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다운계약서 없고 업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데 꼭 신고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고라면은 10억에 대한 건데 신고를 안 했어.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기한을 정해줘요. 언제까지 신고해라. 취득세는 60일이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가산세가 날라와요? 가산 이러고 가산세는 세가 아니에요.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보면은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나는 취득가액을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했냐 이거죠. 따라서 신고 안 할 걸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개별 공시지가, 전국의 집값,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1년에 한 번씩 기준금액을 발표하죠. 그 금액대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것. 그 금액을 뭐라 그러냐?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는 것. 그럼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는 금액이 낮아요. 50에서 70% 선입니다. 예를 들어 6억이다. 그러면 6억으로 고지서 날라온다는 것. 그럼 여기서 뭐가 신경 써야 되느냐? 신고하면은 10억인데 신고 안 하면 6억으로 고지서 날라오니까 신고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이 정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서 여러분 집원을 치고 동 호수를 입력하면 집값이 뜨잖아. 바로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의 가치를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시가 표준액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 금액은 정부가 몰라. 그렇지만 기준 금액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신고가액 10억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세금 내면 되고, 신고 안 하면은 시가 표준액 6억으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왜? 세금을 내가 10억으로 취득세를 냈다는 거는 내 재산의 가치를 10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한다? 6억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취득세는 덜 낼지언정 요걸 나중에 얼마에 팔았느냐? 얼마에? 11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신고했으면 10억에 사서 11억에 파는 거야. 그럼 양도 차익이 1억뿐이 안 나와. 근데 신고 안 하면 6억에 사서 11억에 파는 거야. 그럼 양도 차익이 5억 나와. 이해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취득가액을 부풀리니까 나중에 양도할 때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왜? 신고가액으로 내 재산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항상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양도할 때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요. 10억으로 신고한다? 근데 신고하면 10억으로 취득세 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6억으로 고지서 나오겠네? 세금 적어지겠네? 그럼 신고 안 하는 게 낫겠네?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내야 돼. 이제 정부가 비로소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어. 다운계약서 엄청 썼어. 10억인데 5억이라고 신고했어. 그럼 5억으로 신고했어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내 재산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 6억이야, 6억. 네 재산의 가치는 최소한 6억이야. 이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돼. 따라서 금액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비교해서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다. 이게 세금이에요. 꼭 알아둬야 돼요. 금액이 두 개 나왔다. 그럼 어떤 금액을 적용한다? 큰 금액을 적용한다. 끝. 바로 요거야.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된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얼마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것.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것은 우리가 어디서 또 나오냐? 등록면허세도 또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 하나 봐야죠. 연부. 연부다 그러면 할부예요. 할부는 어떻게 하느냐? 할부 금액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연부다 그러면 할부야. 할부라는 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돈은 나눠내는 거라고 그랬죠. 2주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매일매일 주면 일부, 한 달에 한 번 월부, 1년에 한 번 연부가 되죠. 세법은 연부만 나옵니다. 그럼 연부다 그러면은 할부다 그러면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쓰면은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다. 매년 1월 말에 주기로 한다. 이 할부 계약서에 있는 건 약정액이야. 인정할 수 없어요. 왜? 1억을 주기로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7천만 원만 줬다. 그럼 요게 취득가액이야. 1월 말에 주기로 했는데 2월 5일 날 줬다. 그럼 요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부다 그러면 약정액, 약정일 필요 없어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지급액, 사실상 지급일이 된다는 것. 해서 연부가 나오면 약정액, 약정일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지급액이 취득가액이고 사실상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계약금이 나오는데 계약금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쪼개서 주는 게,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죠. 따라서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설명하고 밑줄 쳐드릴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뭐냐? 실제로 얼마를 줬는가 나타나는데 첫째, 국가로부터 사왔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2주 전에 했는데 국가로, 이분이 국가야. 똑같아. 그때도 똑같은 예를 들었어. 국가인데 국가 거를 내가 1억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국가는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국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는 건 금액이 입증이 된 거야. 그 다음 수입. 수입을 하면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 여기엔 내가 얼마에 수입했나 써요, 안 써요? 그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계속해야 돼? 합시다. 그럼 공매 경매야. 자, 경매 물건이 나왔어.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이게 내 거가 되려고 그러면 1억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죠. 그럼 경매 공매기관은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 몰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판결문. 판결문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에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판결문의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장부는 판결문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죠. 장부는 지출이 발생하면 장부에 써야죠. 나쁜 거짓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판결문처럼 자, 오늘 공장부지 1억 오늘 줬다. 그럼 장부에 써야죠. 1억. 장부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장부상의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법률이냐? 부동산 거래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럼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얘기야. 그럼 신고서 작성하면 얼마에 취득했나 내가 써요, 안 써요? 그럼 신고서에 써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그래서 6가지 단어만 알면 되는데 국, 수, 공, 판,
장, 법률 6개가 나오면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근데 하나가 있어요. 판결문은 인정을 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라는 건 화해조서, 당사자끼리 화해했대요. 조작할 수 있어. 인락조서, 지들끼리 인정했대. 조작할 수 있어. 따라서 판결문은 인정이 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끝.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왜 따로 배우느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취득 당시에 가액대로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시가 표준액이죠.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이 되죠. 그런데 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매 나왔어.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줄어들어. 그럼 나중에 보면은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왜?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화곡동 쪽에 전세 사기가 제일 타격이 컸죠? 여기에서 유찰이 계속됐어. 유찰이 돼서 2억 4,500짜리인가? 이게 유찰이 16번인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 450만 원. 우화가 아니죠. 누가 이걸 사? 450만 원 사면은 450만 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보증금 2억 5천짜리를 또 줘야 되니까 결국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내서 입찰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2억 5천 전세 보증금은 생각도 안 해. 그러나 이번에 낙찰이 450이다고 어딘데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조심해야 될 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많이 호기심들은 갖고 있죠. 근데 그것도 종잣돈이 있어야죠. 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요 6가지 국수공판장 법률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야?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는 문제다. 이건 절대로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답은 쉬워요. 답 찾는 거 쉬워. 안 배운 지문이지만 한번 볼까요? 이게 지문이 6줄이나 나왔었어. 기출이에요. 보니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나왔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억이다. 예를 들어. 그럼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았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억인데 이거 이후에 세무서장이 자료를 보내왔어. 자료를 보내와서 이것들을 확인하니까 확인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어. 근데 세무서장이 자료를 추가로 보냈어. 야, 확인해봐.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는 확인된 금액이 얼마다? 2억이다.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억이고 추가 자료 받은 걸로 확인하니까 2억이야. 이럴 경우에 금액이 2개 나오면 항상 어떤 금액? 그렇지, 바로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시험에는 큰 이 말이 안 나와. 그럼 금방 들키니까 뭐가 뭐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고 확인된 금액이 있는데 확인된 금액보다 적대요.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어, 확인된 금액이 적어. 그럼 뭐가 커? 확인된 금액. 그럼 뭐가 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몇십 년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안 배웠다가 나왔지만은 답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취득가액 확인된 금액, 금액이 2개 나왔네. 이 중에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말 이해 가나요? 이걸 관할 세무서장이 언제 자료를 통보했나? 정신사나워. 금액이 2개가 있다. 그럼 크다 적다가 꼭 나옵니다. 이 중에 큰 금액이 답이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지면은 간주 취득을 얘기하죠. 간주 취득은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가액이 증가되면 뭐가 취득가액이 될까? 증가한 가액이 되죠. 간주 취득. 그런데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도 간주 취득인데 왜 얘는 따로 썼냐 이거지. 얘는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구별이 돼야 된다. 따로 쓴 거야. 근데 취득세에서 법인은 너무 쉬워. 법인은 무조건 장부를 써. 장부를 쓰니까 장부로 입증된 게 취득가액이야.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 법인장부야. 장부에 있는 게 취득가액이란 얘기야.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개인. 자, 우리가 토지의 지목 변경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1억에 샀어. 2000년에. 그런데 2023년에 택지 개발이 돼서 20억이 됐어. 지목이 변경됐어. 로또 복권. 그러면 1억짜리가 20억이 됐으니까 19억이 증가가 됐겠죠.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증가하니까 얘랑 똑같아. 근데 증가한 가액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3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증가한 가액, 맞죠? 또 하나는 19억을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죠. 19억이라는 건 변경 후 20억에서 변경 전 1억을 어떻게 줬다? 그렇죠. 뺀 금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19억은 변경 전, 변경 후 차액이다.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죠. 증가한 가액이나 뺀 금액이나 차액이나 똑같은 19억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개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오면 개인이냐 법인이냐 보면 되겠죠. 법인은 간단해. 장부에 써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개인은 장부를 안 써. 장부를 안 쓰니까 증가한 가액 또는 뺀 금액 또는 차액이 된다는 것. 해서 간주 취득은요, 취득세에서 비중이 큽니다. 간주 취득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수고했어. 4개. 간주 취득 4글자니까. 첫째, 건축물을 개수했다. 차량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4가지가 간주 취득이다. 얘는 친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웠죠?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다 잊어먹었어.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산 거고 간주 취득은 옛날에 샀어. 옛날에 세금 냈어 안 냈어? 냈어요. 옛날에 살 때 세금. 이렇게 선을 그어야 이거 쉬워. 안 그러면 외우면 힘들어. 간주 취득은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세금 냈어 안 냈어? 냈어. 등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야지 이따가 쉬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법인이 아닌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법인이 사옥을 져. 법인이 사옥을 건축을 해. 건물을. 그러면 건설회사도 법인이 되겠죠.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러면 법인이 건축주야. 법인 건설회사에 부탁을 했어.
그럼 공사비 줘야죠. 그럼 법인끼리니까 공사비 주면은 증빙자료, 영수증 줘야 된다 이거야. 세금계산서 줘야 돼. 따라서 법인이 건물을 질 때는 증빙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회피할 수가 없어. 축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개인이 건물을 짓는 거야.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건설회사 법인이죠. 그러면 개인은 장부 써 안 써? 그러니까 법인 건설회사는 이 공사비를 축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탈세할 수가 있어. 왜? 얘는 증빙자료 필요 없으니까. 이해 가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개인이 건물을 질 때 공사비를 인정받고 싶으면은 꼬시는 거야. 야, 개인아, 너 취득가액 부풀리는 게 좋다고 세법이 얘기했잖아. 공사비 인정받고 싶으면은 상대방 법인장부를 입증을 해라. 네가 공사비 준 거. 네가 공사비 줬으면 상대방 건설회사는 장부에 쓸 거 아니야. 이걸로 일르라 이거야.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그러니까 공사비 준 거에 90% 넘는 금액을 상대방 건설회사의 법인장부로 입증을 해라. 그러면 취득가액을 인정해 줄게. 일러라 이거야. 그럼 야, 법인장부로 증명된 거 다 인정해 줄게. 애계하니까 장부에는 없지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도 인정해 줄게. 애계하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사야 돼요. 그럼 채권을 강제로 산다. 요거는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알아둬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강제로 500만 원에 샀다. 그럼 요거는 만기 때까지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원금이자 합계야. 만기가 한 6, 7년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되팔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팔면은 다 받지 못해요. 왜? 이자는 빼고 받아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죠. 요 손해는 매각차손이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보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법에서 인정해 준다 이거야. 왜?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기억해둬요. 채권의 매각차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손해보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해준다?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것.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아파트 사면은 채권 강제로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짜리 샀는 값만 듣고 잊어먹죠. 왜? 중간에 다 알아서 법무사가 팔고 차액 계산해 주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 사는 경우가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자동차 대리점 들러. 자동차 사면은 채권 강제로 사야 돼요. 그럼 얼마짜리 사야 돼요? 그럼 물어봐. 딜러한테. 친절하게 상담해줘. 그 다음에 이거 팔면 얼마 손해보나요? 친절하게 해줘. 그리고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채권을 강제로 삽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팔어. 그럼 손해 볼 수밖에 없어. 이자를 못 받으니까. 요 매각차손은 항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양도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 되겠죠. 뭐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취득가액의 90% 넘는 금액이 법인장부. 나는 개인이니까 이 법인장부는 상대방 건설회사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꼬시는 거야. 야, 너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건설회사 장부로 일러. 일르면은 이 많은 걸 취득가액으로 다 인정해 줄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숫자뿐이 없어. 숫자. 지문은 설명은 굉장히 길게 들었잖아. 답 찾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90이 나오면 맞고 90이 안 나오면 틀려. 숫자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어. 세법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험에는 틀리게 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랬죠? 10이라고 차이 나는 거야. 여러분은 참 보면은 눈빛이 신선해서 좋아. 지겹게 했는데 권태가 없어. 권태가 항상 신선해. 나 눈동자 보고 놀랬어.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했나 보다 하고 목소리가 올라가게 돼. 그리고 집에 갈 때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이 묘한 눈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청순미라고 그래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거 백침이라고 그래. 내가 안 그랬어? 이분이 그랬어? 그럼 바로 이거야. 90이니까 90이 정해져 있어. 그럼 틀리게 나올 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차이나게 내요. 출제를. 그럼 100분의 90에다 플러스 10을 하면 100분의 100이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로 나온다? 100분의 80으로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90으로 나온다. 맞아. 80 나와. 틀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최근까지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길지만은 답 찾는 건 쉽다.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이것도 개인이 그러면 금방 눈치챌까 봐 꼭 법인이 아닌 자 이래요. 뭐 할 때? 건축을 할 때 또는 대선할 때. 하나만 알아도 돼. 건축할 때 공사비의 100분의 90 넘는 금액이 상대방 법인장부로 입증을 시켜라. 그러면 다 인정해 주겠다. 끝. 시험엔 3가지 이런 거 안 나와. 나와봐야 한두 개 나오고 90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밑줄 먼저 쳐드릴까? 자, 124쪽에 보면은 네모 6번 취득세 과세 표준 29회라고 그랬죠. 요번이 34회니까 나올 때가 됐단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과세 표준의 기준은 첫째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연부다. 연부는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은 괄호 안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계약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금방 설명한 내용이죠. 그 3줄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밑줄 무상 취득. 요게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 설명 잘 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유상승계야. 유상승계다 그랬으면 돈 주고 가져온 거죠. 돈 주고 가져오면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고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되죠. 돈 주고 사왔을 때. 근데 무상승계다 그러면 공짜야. 공짜. 공짜면은 취득가액이 빵원이죠. 공짜니까. 그럼 취득가액이 빵원이면 어떻게 된다? 세금을 갖다 못 걷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짜로 받았어도 네가 받은 재산의 기준 가격대로 세금 내라 이거야. 따라서 상속을 받았다. 그럼 공짜로 받았지만 이 상속받은 재산의 기준 금액대로 세금 내라. 이걸 뭐라 그러죠? 시가 표준액. 공짜니까 취득가액이 빵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거죠. 시가 표준액.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뭐가? 증여가 개정이 됐어요. 증여. 올해부터. 우리가 올해부터는 오늘 왼종일 배울 겁니다. 증여는 상속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받죠. 증여는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그럼 잘 봐요. 집값이 급상승해. 그럼 증여하면 좋아 나빠? 나빠요. 그럼 집값이 하락이 돼. 증여하면 좋아 나빠? 다 틀렸어. 집값이 급상승하다.
그럼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야. 그럼 집값이 제일 쌀 때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증여세도 싸고 대신에 가치는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져. 집값이 떨어지면은 지금 증여하는 게 좋다 나쁘다? 좋아요. 왜? 억울해서 못 파는 거야. 집값은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팔자니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아예 자식한테 증여하자.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상승해도 증여가 활발히 일어났고, 집값이 막 하락하니까 억울해서 못 팔아서 오를 때까지 지금이 집값이 제일 싸니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 쪽에 증여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잘 됐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주는 게 낫겠다 이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억울해서 못 파는 거고. 그래서 증여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뒤늦게 보고서 이제 가족끼리 증여는 하지 말아라. 이걸 매물로 내놔라 이거야. 그래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래서 증여에 관한 걸 올해 강화가 됐어요. 근데 이미 저 생각에는 조금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미 있는 사람은 증여가 끝났거든. 뒷박친 거예요. 그러면 증여할 때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증여하지 마세요. 파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면 세금은 많이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개정이 됐어. 우리가 상속과 증여는 기준금액으로 세금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빵이니까. 근데 증여만큼은 가격이 올라가.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시가 인정액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보단 금액이 커. 실거래가에 근사해요. 그러니까 네가 증여를 했을 가족끼리 증여하면은 취득세를 많이 물리겠다. 즉 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큰 걸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세금 물리겠다.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네 가지야. 요거 보면 이해갈 거야. 첫째,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이다 그러면 거의 실거래가 수준이 되겠죠. 기준금액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 다 요것들은 시가 표준액보다 금액이 크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면은 공매, 경매, 가액. 아니면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 이 네 가지로 해서 우리가 시가 인정액으로 세금 계산하겠다. 이건 뭐에 대한 거냐?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걸 줄여서 증여 취득세라고 얘기하죠. 해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 몇 번 내요? 2번.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죠. 취득세를 이 금액으로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시가 인정액. 상속은 개정이 안 됐어. 증여만 개정이 됐죠. 왜 개정됐나 이해가요? 가족끼리 주고받지 말라 이거야. 상속은 우발적으로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증여는 계획적이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주고받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왔습니다.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상속. 상속은 우발적이니까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밑줄 무상취득. 우리가 무상취득은 상속 아니면 증여죠. 상속은 상속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럼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위에다 하나 써놔요. 뭘 뜻하죠? 증여를 뜻하죠. 증여는 시가 인정액에다 동그라미. 시가 표준액 중에서 정한다. 다 필요 없어. 시가 인정액 동그라미 끝 이러면 되죠. 그럼 시가 인정액이라는 건 네 가지 가액을 뜻합니다. 그 밑에다 써놔야죠. 첫째가 뭐죠?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시가 인정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이 커졌다 이거야.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증여 취득세는 강화가 됐어. 일단 취득가액이 강화가 됐고, 두 번째 이따 배울 세율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125쪽부터 박스 나와 있는 건 절대로 읽지 마. 읽다가 가출합니다. 그 다음 126쪽에 동그라미 3번 뭐가 있어요? 유상승계. 유상승계다 그랬으면은 항상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사실상의 취득가격. 돈 주고 사오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요거예요. 우리가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또 잊어먹었어.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아 나빠? 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죠. 양도할 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사회에서 뭐예요? 세금 안 내려고 애쓰잖아. 못 내, 배째. 그건 바보 행동이에요. 정부가 나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를 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싼 취득세는 좀 더 내고 비싼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절세란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건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계산 문제도 나오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좋다 나쁘다? 또 잊어먹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좋은 거야. 가격이 늘어나니까. 됐어. 이 상태에서 강의 못하겠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